만성 피로가 있으시면은 뭐 만사가 귀찮다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움직이는 것조차 뭐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성렬 엄지가 무엇을 준비하셨다는데 움직이기도 싫어하는데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은 피곤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늘어져서 자거나 네. 그냥 쉬거나 네. 이게 정말 최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까도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생각보다 피곤이 쌓였을 때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시면요 정말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의 운동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이요? 스트레칭? 그렇죠. 스트레칭은 일단 말 그대로 몸의 근육의 이완을 해주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풀어주면 우리 몸에 정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요. 네. 바로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던 포도당 대사가 좋아지면서 우리 에너지 소비율이 완전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피로감을 이제 좋게 해주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냉증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 냉증도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설명 너무 잘하신다. 저는 우리 완전 그냥. 태혁이 유치원 담임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잘 치시네. 네, 서지호 선생님. 네,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연성 기르는 뭐 그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2017년에 스트레칭이 심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스트레칭이 이제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학계에서는 이제 스트레칭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가 완전 뚫려 있으면은 차가 달리기 쉽겠죠. 네. 자, 그건 1번인데 이제 유산소 운동인데 도로가 아무리 뚫려 있어도 꺾여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푸는 게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딱 들어와. 김성희 엄지도 깜짝 놀라고 너무 놀라셨어요. 그럼 예, 저 육아로 지친 제 몸 좀 고속도로 뚫리듯이 이렇게 쭉쭉 좀 힐링 좀 시켜주세요. 자, 우리 현영 씨, 네, 네. 접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누가 있을까요? 현영 씨와 또 오늘 또 피곤 때문에 좀 나와주신 조윤호 씨 함께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와주세요. 네. 내 몸에 쌓인 만성 피로 제대로 싹 풀어줄 재활 트레이너 김성현. 오늘 함께 하실 피로타파 스트레칭 총 2단계로 함께 해보실 건데요. 그중 첫 번째 동작 함께 가보실게요. 두 발을 골반 넓이 11자 간격으로 만들어주세요. 발끝부터 발이 벌어져 있지 않도록 발끝, 발목, 무릎, 골반의 위치 나란히. 오케이. 이 상태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골반, 어깨, 귀의 위치가 나란히 있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동작을 진행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손깍지 스트레칭이라는 동작인데요. 손을 깍지를 껴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천천히 위로 올려주실 건데요. 올리는 동시에 골반, 어깨, 귀의 각도를 대각선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제자리. 오케이. 이 동작과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이번엔 손을 떼고 만세 스트레칭을 연결해 볼 건데요. 손깍지 동시에 그 동작과 동시에 손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은 올려주실 거고요. 그 반대로 무릎은 우리 스쿼트 자세도 아시죠? 그 자세처럼 내려갈 거예요. 호흡 내쉬면서 손을 내려주셨다가 스쿼트 자세에서 그 상태에서 쭉 손을 만세 해주듯이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다시 쓱 내릴 때 어깨, 귀, 골반 위치 대각선 나란히 손을 쭉 위로 업, 그대로 후 발을 내려주실게요. 이 동작을 하시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겨드랑이의 림프, 순환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자극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자극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동작 자체가 림프 순환계를 열어주는 주변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상체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 몸의 붓기도 빼주고 피로감도 감소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이거 몇 회 정도 하면 돼요? 일단은 천천히 아까 8번씩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속도 천천히 몸에 집중해 주시고요. 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세트를 늘려서 해주셔도 좋아요. 아침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천천히. 네.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손을 깍지를 껴준 상태에서 아래로 먼저 딱 잡아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호흡을 내쉬면서 날개뼈 내려주고 5초 머무를게요. 4, 길게 3, 8. 힘줘야 되죠. 맞아요. 힘주셔야 돼요. 3,
그대로 천천히 다운. 네, 다시 원위치. 7, 8 그대로 팔 내려주면서 팔 동시에 내려서요. 입당을 호흡 내쉬어주시고요. 그대로 위로 위로. 보내주시면서 만세 활짝. 네, 다시 한번 고기 내려주고 밀듯이. 손깍지 껴서 대각선 만세. 길게. 당겨야 돼. 줄에 매달려 가는 거야. 이때 한 번만 배 홀쭉. 그쵸. 그대로 가져와서 내려놓으면서 푸시. 땀나요, 땀나. 길게. 와, 이걸 잘 그대로? 하시네요, 다들. 세 위로. 그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스트레칭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한 세트 쫙 하고 나면 몸이 확 활기차질 것 같은데 혹시 따라하기 쉽긴 한데 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불편하고 우리 막 몸이 붓고 하셨던 분들은 동작은 따라하고 싶은데 잘 안 되셔서 어깨 먼저 올려버리거나 뭔가 몸을 구부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기억했던 거 골반, 어깨, 귀의 위치의 각도를 천천히 밀어주시면 복부도 잡을 수 있고 길이끈도 잡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날개뼈를 쭉 내려주는 힘으로 몸통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집중해 주시고 나시면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아이고 어깨야가 아니라 와 뭔가 스트레칭 쭉 열리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손 끝까지 뭔가 좀 에너지가 가는 느낌이 나요. 아하. 뭐가 있어요, 느낌이. 제대로 끝까지. 하신 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손은 딱 깍지 꼈어요. 낀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 한 번만 힘을 딱 줘볼게요. 얘네가 정말 잘 안 쓰는 손가락이지만 얘네의 힘을 체크만 해주시면요. 이 아래로 그 네 번째 손가락의 방향의 힘을 딱 잡아놓고 해주시면 아까처럼 와 에너지가 위로 끝까지 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동작을 하실 수가 되게 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하니까 단전에 힘이 빡 들어가네요. 그렇죠. 뭔가 힘이 딱 집중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피로 타파 두 번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로 타파 두 번째 동작이에요. 우리 상체를 피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하체로 한번 내려가 볼까 봐요. 하체 우리 골반에 기름칠을 해줘서요. 하체 순환을 해주는 동작들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가동 범위 우리 딱 왜 하체 운동할 때 아유 나는 유연하지가 못해서 이 동작이 안 돼. 하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다리에 집중되기보다 아유 난 허리가 너무 아파. 아유 난 앞벅지만 아파. 혹은 난 종아리만 땡땡해지는 것 같아 하셨던 분들이 이 운동을 따라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넓혀주는 기름칠해주는 동작 함께 배워보실 거예요. 자, 우리 일단 한 발 한 발 하실 건데 오른발로 앞으로 앉아주실게요. 오른발 앞바다리 자세에서 앞바다리 자세에서 한 발 오픈 사이드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한 발을 열어줄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많이 스트레칭 하려고 욕심을 내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범위 내로 다리 각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구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발 오픈 사이드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풀고 발바닥을 당겨주시면 무릎 밑부터 다리가 끝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당겨준 상태의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고관절에 우리 이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골반을 살짝 터치해볼까요? 오케이. 터치해준 이 상태에서 얘네를 깨워볼 건데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골반이 지금 주름이 젖어 있을 거예요. 이 주름을 펴준다는 생각으로 한쪽 엉덩이를 띄워주면서 얘를 펴주고요. 오케이. 펴준 상태에서 발등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가줄 거예요. 으짜. 오케이. 발바닥을 당겨주세요. 천천히 밀고 하나,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하실 거예요. 후, 다운. 양쪽 엉덩이 집중, 배 집중. 둘, 천천히 밀어주세요. 힙을 밀어주세요. 오케이. 가는 방향 그대로 몸통. 그대로 제자리. 좋아요. 힙 양쪽 엉덩이 닿았다가 다시 한번 한쪽 힙을 밀어주면서 후. 더 집중, 그대로 제자리. 좋아요. 오케이. 앤 넷. 후. 길게 밀어서 골반에 자극. 예뻐졌어요, 예뻐졌어. 자세가 그대로 네. 예뻐졌어. 자세가 너무 섹시해. 세븐, 에잇.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어머, 이쪽 골반부터 예. 쭉 정말 예. 샤워
것처럼 순환이 진짜. 그렇지, 그렇죠. 효과 반이 가죠. 그냥. 자, 너무 우리 시원해. 사실은 다리는 뭐 양쪽이잖아요. 반대. 한쪽 더 가시는 이쪽 거예요. 발을 안 써요, 저는 원래. 아니, 집에 놔두고 집을 갖고 왔어. 오늘 가져오셨기 때문에. 집에서. 에이구. 자, 이제 왼발을 앞에 그냥 먼저 정렬 자세부터 가볼게요. 왼발부터 앞에. 웃겨. 오케이. 왼발 앞에. 이쪽 골만 안 근데- 좋나 봐. 맞아요. 나 오. 이쪽 골만 지나려고 그래. 맞아요.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 동작 오른쪽 왼쪽 하다 보면 더 느끼실 텐데요. 왜 내 이쪽은 더 불편하지? 그 부분이 틀어져 있고 막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근육들을 계속 풀어드릴 건데요. 네. 한번 어머. 왼발도 마찬가지. 발가락 힘 주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당겨주는 바닥을. 포인트 갑니다. 앤 하나 후 그대로 제자리 후 호흡 내쉬고 인 그대로 제자리 후 좋아요. 다시 둘 밀어서 후 아까보다 좀 편해진 두 분의 호흡 소리인데요. 앤 제자리 좋아요. 포 밀어주세요. 후 좋아요 좋아요. 길게 앤 제자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작을 저희 아버지도 이게 자주 네.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방귀 끼실 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나네요. 한쪽 엉덩이 들고 한쪽에 개그맨이시죠? 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현영 씨? 네? 현영 씨 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 진짜 운동 좋아해서 이 운동 저 운동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온몸이 순환되면서 땀이 쫙 나는 게 운동 되게 열심히 한 30, 40분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스트레칭만 했는데 운동이 되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 간단해 보이면서도 동작들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이걸 진짜 꾸준하게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이 동작을 기억하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면요. 붓기도 쏙 빼고 우리 피로도 풀고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열심히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 엄지 그리고 수고해주신 조윤호 씨와 현영 씨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근력을 채울 수 있는 공짜 운동법이 있습니다. 근육을 채울 수 있는 공짜 운동법이 있다? 과연 정도감 전문의가 실천하고 있다는 공짜 운동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제작진을 한 건물로 안내하는 정도감 전문의. 저만의 근육 연금을 쌓는 방법은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정도감 전문의가 추천하는 근육연금을 위한 공짜 운동법. 계단 오르기. 저도 처음엔 옥상에서 바람이나 쐴 겸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체력뿐 아니라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5, 6층 오르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후에 꾸준히 오르다 보니 체력이 증가하여 지금은 15층까지 거뜬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계단 오르기는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목표 층수를 설정할 수 있어 자신의 운동량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사람과의 접촉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코로나 시대의 틈새 운동으로 급부상하며 최근 SNS를 통해 매일 계단 운동 인증을 기록하는 붐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계단 오르기는 근육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람이 이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계단을 오를 때는 얼마나 근육이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몸의 근육 중 무려 70%가 집중되어 있는 하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위치한 총 6개의 근육에 센서를 부착한 뒤 총 5가지의 동작을 선정해 근육 활성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먼저 계단 오르는 것을 포함해 계단에서 내려오고 평지를 걷고 뛰는 등 일상에서 자주 하는 동작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근력 강화 운동으로 꼽히는 스쿼트까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근육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스쿼트 대비해서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할 때는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정경골근, 대둔근, 대퇴이두근 같은 경우가 거의 1.5배가량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동작을 통해서 이제 뛰는 만큼의 대둔근의 활성도를 이제 끌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쿼트, 뛰기 같은 과한 동작은 무릎 관절과 허리 등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년의 경우 하체의 근육을 균형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단 오르기가 적당하다는 것. 게다가 계단 오르기는 체지방과 허리둘레 감소는 물론 혈중 지질과 혈당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벌리고 11자를 유지한 채 한 발을 딛게 되면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무릎을 펴고 팔을 뒤로 뻗는 추진력을 이용한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굽이게 되면 앞쪽 배 주변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어 척추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허리를 반드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단을 디딜 때 발바닥 절반만 사용하면 종아리 근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관절염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어 균형 감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계단을 딛는 것이 좋고, 두 발을 같은 단위에 올려 천천히 걷는 등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처음 오르는 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숨찰 정도로 올라간 다음 목표층을 설정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 오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은 발목과 무릎에 체중이 과하게 실리면서 오히려 관절이나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한다. 나의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기초대사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면 각각의 공식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공식에 본인의 체중과 키, 나이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나의 기초대사량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이때 기초대사량의 수치가 높을수록 평소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찌는 거라면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살이 찌는 거를 중년이 돼도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주로 이 근육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게 됩니다. 네. 특히 이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높고 적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률은 낮추고 근육량은 높인다면 기초대사량은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수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체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초대사량을 높여서요.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은, 젊음을 되찾은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예, 저도 운동하시는 거 봤는데 운동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진짜 20대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의 로망은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저분 몸은 너무 완벽하셔서 한 번쯤은 저런 몸매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 이분이신가 봐요. 혹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51세 강영미입니다. 어머, 우와. 쉰이 넘었다고요? 셋.
9, 10. 여성들이 갖고 싶은 최고의 워너비 몸매를 가지고 유지하시는 게 대단하시고요.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다이어트는 저만의 비법이 있죠.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오, 물병인데요. 주부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부위가 또 여기 팔뚝살, 여기 덜렁거리는 팔뚝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3두 부분에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눈 앞에다가 물병을 앞에서 잡으셨다가 귀 옆으로 쭉 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뒤통수에다가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목이 아프시거든요. 맞아요. 정작 복근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의 중량감을 주기 위해서 이 물병을 앞으로 잡으시고 그대로 천장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일어나면 돼요. 복근의 힘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 먹는 것만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먹는 것만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면 기초 대사량 자체는 높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요요가 와서 살이 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기초 대사량도 같이 높아지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이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죠.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죠. 근육을 키워주는 거군요. 그래도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근육량은 많죠. 그러면 우리 20대 남자 PD랑 허벅지 실험 혹시 가능할까요? 네, 한번 도전해보죠. 자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제가 남자인데 한 3초만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당당한 게 불안하죠. 운동한 50대와 운동 안 한 20대. 그리고 아이고. 남녀. 이미 표정부터. 우와. 아이고. 되게 좀 아파요. 저 별로 그렇게 힘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네요. (6, 7년) 정도 전이었었는데요. 그때가 75kg 정도까지 몸무게가 나갔었어요. 라면, 떡볶이, 과자, 초콜릿, 빵, 떡 이런 거 계속 수시로 놓고 옆에서 달고 살았어요. 아, 속 쓰려. 목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네요. 이제 생활 속의 운동이라고 청소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일석이조로 런지하면서 이 물걸레질도 하고 있어요. 한쪽 발을 내밀어서요. 고관절 쪽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약간 구부려서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앉으시면 돼요.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아까 물걸레로 청소했으니까 이제 마른 걸레로 청소 또 하려고요. 아이고 저렇게. 와. 저건 아무나 못하겠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마운틴 클라이머라고 하는 운동을 좀 응용해서 한 건데요. 일단 이 코어 쪽 운동이 되고 또 이제 전체를 움직이니까 전신 운동돼서 체지방도 빠지고요. 또 복근에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복근 운동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쉽진 않지만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은 운동이에요.
운동하고 나서는 탄수화물을 먹어줘서 에너지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서 또 반찬은 이렇게 나물류나 이렇게 멸치 같은 거, 칼슘류 이렇게 채워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 밥 말고 꼭 챙겨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운동, 식단 조금씩 해나가시면은요. 건강한 삶을 찾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이유가 근력 운동하고 지금 단백질 이게 기초대사량 높이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육은 활동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슴과 허벅지 근육은 이제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특히 근육량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섭취는 포만감이 지속되어서 음식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가끔 살 빠진 거에 비해서 주름이 생긴다든지 볼이 움푹 들어간다든지 이게 또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주기 위한 이너뷰티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은 대부분 제한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모돼 버리고 다음 순서로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죠. 근데 지방도 어느 정도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기야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비가 되면서 근육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되고 있다면 우리 몸이 기야 상태로 인식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만 한다면 근육 손실이 없이 지방만 활활 태울 수 있게 됩니다. 네.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단백질 섭취가 체중 감량할 때 말고 언제 또 중요하게 쓰이나요? 네,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 때겠죠. 네, 우리 몸은 20살부터 이제 근육량이 가장 많아졌다가 10년마다 근육이 7에서 8%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세가 되면 근육의 30% 이상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이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40대 이후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한데요. 이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단백질은 늘 먹는 식품이 아니고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정되어 있는 양을 조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체중이 50kg이면 하루에 단백질은 50g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 환자들은 네. 신장이 단백질 대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제를 하시고 그 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학과 최정민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